그녀는 몰랐습니다. 멀리서 자신 쪽을 바라보며 앉은 노인이 그녀의 진심을 시험하러 온 재벌 회장이라는 걸. 저는 호연입니다. 68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러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됐죠.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 승원이 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른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큰 결심을 한 얼굴이었죠.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냐?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펜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었죠. 저는 어떤 재벌가 영애를 데려올지 기대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냐? 어느 집안 따님이냐? 승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은행원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죠. 뭐라고? 윤정이라는 여자입니다. 보육원 출신이고 지금은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책상을 탁 내리쳤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세게 쳤죠. 미쳤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35년을 일궈온 이 재벌 기업의 후계자가 보육원 출신과 결혼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집안도 없는 여자와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나? 승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윤정을 사랑합니다. 집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더욱 격분했어요. 사랑? 사랑으로 밥을 먹고 사나? 재벌가에 시집와서 감당할 수 있겠어. 하지만 승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야말로 사랑 없이 결혼하셔서 행복하셨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곡을 찔린 기분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승원은 그렇게 문을 닫고 나갔어요. 혼자 남은 집무실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죠. 제가 일궈낸 성공의 증표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48년 전 그때가 떠올랐죠. 저도 29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야망만은 컸어요.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밤낮 없이 뛰어다녔죠. 그때 유진이를 만났습니다. 동네 작은 구멍가게 딸이었어요. 언제나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던 따뜻한 여자였죠. 오빠, 오늘도 야근이에요? 유진이는 제가 늦은 시간에 가게에 들를 때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큰 계약 따내려고. 몸 상하면 안 돼요.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유진이는 제 꿈을 응원해줬습니다. 가난해도 괜찮다고,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제게 기회가 왔습니다. 대기업 회장님의 눈에 든 거예요. 저를 사위로 삼고 싶다고 하셨죠.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회장님의 외동딸과 결혼하는 것. 그날 밤 유진이를 만났어요. 유진아, 미안해. 유진이는 제 표정만 봐도 다 알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으려 애썼죠. 오빠 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축하해요. 유진아, 전 괜찮아요. 오빠가 행복하면 돼요. 그렇게 저는 유진이를 떠났습니다. 체면을 택했어요. 성공을 택했죠. 그리고 48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재벌이 되었지만 행복하진 않았죠.
아내와는 사업상 파트너일 뿐이었고 아들과는 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죠. 29에 제가 유진이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유진아, 내가 틀렸던 걸까?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게 둘 순 없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정말 진심인지는 확인해야 했죠. 이번엔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서 기종을 불렀습니다. 승원이 여자친구에 대해 알아봐. 네, 회장님. 일주일 후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윤정, 27, 보육원 출신, 시중은행 여의도 지점 근무. 성실하고 친절하다는 평이 많았죠.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6개월 전 고객이 은행 안에서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한 적이 있음. 저는 그 대목을 여러 번 읽었어요. 유진이도 그랬습니다. 48년 전 동네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유진이가 제일 먼저 달려갔죠.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오빠.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그 여자를 시험해 보기로 했죠. 허름한 옷을 준비했어요. 낡은 점퍼에 해진 바지, 때 묻은 운동화. 거울을 보니 정말 노숙자 같았습니다. 기종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님, 정말 이러시게요? 이래야 진심을 볼 수 있어. 하지만 걱정 마.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을 거야. 이틀 뒤 저는 여의도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됐죠. 제 인생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과연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정말 승원이 사랑할 만한 사람일까? 아니면 저처럼 체면과 이익만 따지는 사람일까? 은행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떨리고 있었어요. 자, 이제 시작이야.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은행 안은 차가웠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쌀쌀하게 느껴졌죠. 저는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들어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대기 번호표를 뽑지도 않았어요. 그냥 관찰하려고 왔으니까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친절한 미소를 띤 얼굴들이었죠.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 가면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누가 윤정일까? 명찰을 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네 번째 창구에 앉은 여직원의 명찰에 윤정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승원이가 사랑한다는 그 여자였습니다. 외모는 평범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죠. 하지만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진심으로 경청하는 모습이었어요. 고객님, 이 상품이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윤정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친절하게 설명했죠. 억지로 파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고객을 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죠. 어르신, 어르신. 70대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쿵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순간 은행 안이 얼어붙었어요.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죠. 누가 구급차 불러요.
한 직원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쓰러진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저 사람 노숙자 아니야? 혹시 술 먹은 거 아니야? 괜히 건드렸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해. 모두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움직였어요. 윤정이었습니다. 창구를 박차고 나와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죠. 주저하지 않았어요. 옷이 더러워질까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윤정은 할아버지의 맥을 짚어봤어요. 그리고 재빨리 심폐소생술 자세를 취했습니다. 누가 제세동기 가져와 주세요. 빨리요.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하지만 단호했죠. 다른 직원이 허둥지둥 제세동기를 가져왔습니다. 윤정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기계를 작동시켰어요. 하나, 둘, 셋.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이 움찔했죠.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요. 윤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가슴을 압박했어요. 땀이 이마로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48년 전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동네 골목길이었죠.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계셨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달랐어요. 오빠, 어서요. 유진이는 더러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를 부축했죠.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오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유진아, 사람들이 봐.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야. 그럼 누가 나서요? 지금 당장 도와드려야 해요. 결국 유진이 혼자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지켜만 봤죠. 그날 이후 유진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존경스러웠죠. 그 순간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세요? 윤정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어요. 생명을 구하셨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윤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유진이도 똑같이 말했었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다른 직원이 다가왔어요. 윤정 씨, 괜찮아요? 옷이 다 더러워졌네. 윤정은 자신의 정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먼지투성이었고 무릎 부분이 찢어져 있었어요. 옷은 빨면 되죠.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해요. 그 말에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윤정 씨, 수고했어요. 오늘 조퇴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일 마저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고객님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윤정은 화장실로 가서 옷을 털고 다시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찢어진 무릎 부분을 신경 쓰는 기색도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죠. 진심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왔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기종이 다가왔죠.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기종아. 네. 저 여자, 승원이 여자친구 맞지? 네, 윤정 씨 맞아요.
한숨이 나왔어요. 복잡한 한숨이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지 않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48년 전 제가 버린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됐으니까요. 차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은행이 보였습니다. 기종아, 저 여자에 대해 더 알아봐. 승원이와 어떻게 만났는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윤정이는 진짜였습니다. 유진이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죠. 문제는 제가 그걸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죠. 책상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유진이와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세월에 바래진 흑백 사진이었죠. 유진아. 사진 속 유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5살의 유진이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오늘 너를 닮은 아이를 만났어.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내가 옳았어.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잖아. 근데 난 그 말을 무시했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8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후회였습니다. 다음 날 기종이가 추가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승원 도련님과 윤정 씨는 1년 전에 만났습니다. 도련님이 은행에 업무차 방문했다가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정 씨는 처음엔 도련님이 재벌 2세인 줄 몰랐답니다. 4달쯤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만났어? 네. 오히려 그때부터 더 조심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자신 때문에 도련님이 힘들어질까봐 헤어지자고도 했었대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승원이가 잡은 거야? 네. 도련님이 설득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윤정 씨가 전부라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죠. 승원이 녀석? 나보다 용기가 있구나. 기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결혼을 좀 더 지켜보겠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은행에 갔어요. 이번에도 허름한 차림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직접 윤정에게 다가갈 생각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어요. 60번이었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60번 고객님, 4번 창구로 오세요. 4번 창구. 윤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윤정은 밝은 미소로 맞아줬습니다. 차림새를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저기,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신분증 있으세요? 여기 있어요. 낡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윤정은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호연님 맞으시죠?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당연했죠. 이런 차림의 재벌 회장을 누가 알아보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통장을 만드실 건가요? 윤정은 친절하게 상품을 설명했어요. 복잡한 금융 용어를 쉽게 풀어서 말해줬죠. 이건 이자가 조금 높지만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고요. 이건 이자는 낮지만 언제든 찾을 수 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고객님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혹시 목돈을 모으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비 관리용인가요? 배려가 느껴졌어요. 무작정 비싼 상품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요. 그럼 이 통장이 좋을 것 같아요. 수수료도 없고 편하세요. 윤정은 가장 기본적인 통장을 권했어요. 수수료가 없어요? 네, 이 통장은 무료예요. 손해보는 장사였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수익이 안 되는 상품이었죠. 하지만 윤정은 고객에게 맞는 걸 권했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신청서 작성 도와드릴게요.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윤정은 계속 친절했습니다. 글씨가 떨리자 대신 적어주겠다고도 했어요. 제가 적을게요.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그 따뜻한 말에 또 유진이가 떠올랐습니다. 오빠, 천천히 해요. 우리 시간 많아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새 통장을 받아들었죠. 앞으로 자주 이용해 주세요. 윤정은 마지막까지 웃으며 배웅했어요. 은행을 나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돌아보니 윤정이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잊어버리신 거 있어요? 윤정은 낡은 모자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의자에 두고 온 거였죠. 아,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날씨가 추워요. 윤정은 다시 은행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돌려주려고 쫓아온 거예요. 낡은 모자 하나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기종이가 물었죠.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8평생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회장님, 기종아, 승원이한테 연락해. 내일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해. 윤정 씨도 함께. 그럼, 이제 인정할게.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유진이에게 쓰는 편지였어요. 보낼 수 없는 편지였지만 써야만 했죠. 유진아, 미안해. 48년 동안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구나. 너를 버리고 체면을 택한 내가 바보였어.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행복은 없었어. 근데 오늘 너를 닮은 아이를 만났어.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아이더라. 돈이 없어도 집안이 없어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야.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게. 승원이가 너처럼 따뜻한 사람을 만난 게 기적 같아. 내가 놓친 행복을 승원이는 잡았으면 좋겠어. 유진아, 용서해줘. 그리고 고마워. 내가 가르쳐 준 걸 이제야 깨달았어.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승원이와 윤정이 함께 왔어요. 윤정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죠. 아버지 왔습니다. 들어와라. 거실로 안내했어요. 윤정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정입니다. 앉아요.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승원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아버지, 윤정이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알고 있단다. 네, 이미 다 알고 있어. 승원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은행에서 만났었죠. 네. 윤정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저기,
그때 그 어르신이 맞아요. 나였습니다. 순간 윤정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승원이도 당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윤정이 너를 시험하려고 갔었어. 시험을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죠. 윤정이 너가 진심인지 아니면 우리 집안을 보고 승원이를 만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 아버지, 승원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었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앉아, 승원아. 윤정을 모욕하신 거잖아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욕한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었어.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승원 씨. 회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그 말에 또 가슴이 찡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이해한다고 했죠. 저는 윤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정이는 나를 노숙자인 줄 알았지? 네. 죄송합니다. 사과할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보이려고 꾸민 거니까. 근데 윤정이는 나를 차별하지 않았어. 똑같이 대해줬지. 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저는 그 말을 되뇌었어요. 48년 전에도 누군가 그렇게 말했었지. 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승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첫사랑 얘기를 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유진이라는 내 첫사랑. 윤정이 너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어. 윤정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첫사랑은 떠났지. 내가 보낸 거야, 체면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벌가 사위가 될 기회가 왔었어. 그래서 유진이를 버렸지. 아버지. 승원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48년을 후회하며 살았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죠. 저는 윤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윤정이 너를 보니까 유진이가 떠올랐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은행에서 노인을 구하는 걸 봤어요.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게 사람이 할 일이잖아요. 맞아, 그게 사람이 할 일이지.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윤정이 깜짝 놀라 저를 일으키려 했어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승원이도 당황했죠. 하지만 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윤정아,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주겠니? 침묵이 흘렀어요. 윤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괜찮을까요? 윤정아, 너 같은 사람이라니 우리에겐 과분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저는 집안도 없고 학벌도 없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저는 조심스레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이, 너에겐 더 귀한 게 있어. 따뜻한 마음이지. 회장님, 그게 우리 집에 필요한 거야. 돈이 아니라 마음이. 승원이가 윤정을 껴안았습니다. 윤정아, 들었지? 아버지가 허락하셨어.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68평생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고마워, 윤정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날 밤 저는 다시 서재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사진을 꺼냈어요. 유진아, 봤어?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어. 사진 속 유진이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너처럼 따뜻한 아이야. 이번엔 내가 지키겠어.
승원이를 행복하게 해줄게.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4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유진아, 이제야 알았어.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죠. 승원이를 통해서라도 제가 놓친 행복을 지킬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체면이 아니라 사람을 택하겠어요. 그게 유진이가 제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요. 더욱 감동적이고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